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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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 이 연미복 이창용 스킨. 네.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약간 평소와 다르게 약간 쌀쌀해서 오늘은 조금 두껍게 입은 것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9월 모의고사 중요한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 들려. 소리 질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9월 모의고사, 사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냐?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는 거죠. 해보자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문제 전체 해설 간단하게 해드리고, 또 제가 이번 시험을 통한 사실은 이제 수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수능에 대한 간단한 대비 멘트 뭐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뉴진스 하이포 이런 저희 개인 취향 들키면 안 되는데, 어제 서울대학교에 뉴진스 갔다고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열일 하느라 안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축제 가면 제일 바보라 그러던데. 저희는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 선택자가 한 150명, 160명인데 336명이라는 건 단순 산수만으로도 한 2배 가까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고요. 한 신일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하고서도 많이 봐주시고 계신 거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입니다. 한마디로 지구과학 1 전체 범위를 고2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냥 고3 수준, 현역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1년을 바라보고 지원을 끝내는데, 여러분 N수생분들이나 이제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내고 당연히 전범위를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업로드가 느린 거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천체 단원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에 밀려있는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자이스토리는 진도에 맞춰서 업로드가 쭉쭉쭉 되는 반면, 완성 같은 경우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또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아직 천체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을. 죄송하지만 저는 올해 처음 임용된 초임교사이기 때문에 매시간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도 했었고요. 제 이름 지구과학 이창용 치시면은 제가 쓴 책도 나오고요. 네, 다양한 일들을 했고, 과외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고 전교 1등 이런 친구들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 앞에서 조금 더 이제 교사 이창용으로서 준비는 조금 덜 된 상태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체 구구절절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천체 단원 풀이를 하다 실수를 할까봐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셨을 테니 개략적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그렇게 많이도 안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1컷이 얼마죠? 그렇죠. 1컷이 50점 있는 시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서 산출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3 9월 모의고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고3 등급컵, 저는 메가스터디를 좋아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곳이고요. 실제로 메가스터디 오지훈 선생님이 일단 압도적인 수강생 수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과학을 때려 넣은 게 가장 합리적인 등급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정말 심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참고를 해서 땡스 투 메가스터디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등급 컷이 50점인 시험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고요. 만약에 하나 틀렸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한 문제 정도는 수능에서. 하나 실수했어. 바로 3등급이라는 거죠. 시험이 굉장히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별하는 시험으로 가고 있다. 평가원은 이제 변별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별하는, 즉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시험으로 가시고 있다는 거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상위권 분들은 벼르고 별러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드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과 최상위권. 최상위권은 사실은 약간은 고민될 텐데, 저는 아직은 정배는
G1이라고 봅니다. G2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1컷이 34점이고요. 2컷이 24점이야. 쉽게 말씀드릴까? 반을 맞추면 2등급입니다. 그렇잖아요. 50점 중에 25점만 갭 해도 2등급인 시험. 그러면 사실은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G2 선택하는 게 이득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은 특히 고3 N수생분들이라면 아직 수능이 이제 수능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G2로 돌린다라는 건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이 크고요. 뭐 아직 고2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태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내년 6월과 9월을 보고 나서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고3이 되는 고2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지원 정배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이제 고3 들어가면 아마 심화 과목으로 G2 하시겠죠? 보통 G2는 모든 학교에서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조금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지구과학의 특성상 지원 G2 간의 학문간 유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예쁘게 말을 하는데 지구과학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들 이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까는 이유가 뭐죠? 지구과학 문과 과목이다. 인정합니다. 지구과학은 문과 과목이고요. 물화생지 중에 지는 사실 세계질입니다. 그 정도로 지구과학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좋게 말하면 학문의 총체적 집단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잡탕입니다. 그렇죠. 잡탕. 문과 과목 인정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과탐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지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물리, 화학, 생명은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는 굉장히 물리스럽고 화학은 굉장히 화학스럽고 생명은 굉장히 생명스러운데 사실 지구과학은 뭔가 물화생의 잡탕 느낌이 좀 나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조금 이해가 되고 바꿔 말하면 모든 걸 모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화생지로 쪼갤 때도 지구과학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인데 그 지구과학 그 애매한 덩어리를 과연 원투로 칼같이 자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못 자릅니다. 그거를 이제 좋게 말하면 뭐다? 과목 간 유기성이 좋다. 원투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내년에 고3, 내년에 G2를 선택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지원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G2를 볼 때 이거 지원해서 했던 건데? 예를 들면 G2에서 심층순환 그대로 나와요. 지질 단면도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그대로 나와요. 대기대순환 그대로 나와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편서풍 파동 나오지만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학문간의 유기성이 좋다. 쉽게 말하면 잡탕이다. 네. 그래서 지금 최상위권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정배 지원을 하시면서 정말 벼르고 별러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 내년까지 조금 시간 있는 분들은 지원 벼르고 벼르면서 놓치는 부분 없이 빡세게 공부해놓고 내년 6월쯤까지 동태가 계속 유지되는지 보시면서 G2를 해도 되는지 각을 좀 날카롭게 세워보시라는 거죠. 됐죠? 이 정도로 이제 한 줄 평하고 자 제가 이거는 사실 지구과학과 외적인 내용인데 하도 탐구에 대한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시면은 국어는 이제 뭐 등급 코치 나와 있진 않지만 원점수 뭐 만점 맞으면 대충 한 130점이라 칩시다. 국수 높죠.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시험에서 사실은 130점 가량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높게. 근데 지금 탐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보통 G1이 정배라고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G1과 가장 합이 잘 맞는 건 아무래도 물원입니다. 물지가 합이 잘 맞고 화생이 잘 맞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네,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나머지를 이렇게 섞어서 하면 굉장히 호흡이 벅찬데 물지 화생을 같이 하면 확실히 호흡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원 G1을 받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G1 이번에 만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아다 쳐봅시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고 표준 점수 내가 66점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원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아 칩시다. 그러면은 48이 68점 얻어가는 거니까 한 70점 받아갔다 칠게요. 그럼 70 더하기 아까 70 대충 해봅시다. 70 더하기 60 정도였나요? 그치? 70 더하기 60 정도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130점 정도 되죠. 이게 뭐 어떤 숫자랑 똑같아요? 국어 수학 만점 받았을 때 점수랑 똑같죠.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탐구는요 2개가 같이 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50점 만점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 너무 좋아해서요 오늘 수학 공부 2시간 하고 지구과학 공부 4시간 했어요. 나는 너무 고마운 얘기예요. 땡큐한 얘기고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데 사실은 저라면 수학 2시간 지구과학 4시간이 아니라 점수 비중 2대1이잖아요. 여기 2시간 떼서 수학에 넣고 수학 4시간 지구과학 2시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여러분의 점수대를 알고 있어야 공부 시간 분배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사람 있어요. 선생님 저 지구과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50점 1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리가요 20점 막 30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지구과학 잘하니까 대학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그거는. 선생님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 자를게요. 이 뜻이랑 똑같아요. 양손이 같이 있어줘야지 하나라니까요. 탐구는 두 과목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 잘한다고 하나 터뜨리고 있냐는 거지. 큰일 납니다. 하나 터지면 대학교 못 가요. 물론 오른손만으로도 정말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죠? 논지를 찾으세요. 양쪽이 같이 있어야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탐구인데 하나만 잘하신다고 여기에 일종의 위안을 삼으시면서 얘를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웁니다. 세 번째, 제발 한국사, 그놈의 한국사. 여기 매국노들 있어. 매국노들 한국사 10점, 20점 받고 있는 그렇게 14급, 15급, 14등급, 15등급 받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한국사 때문에 대학교 못 가는 케이스가 없을 것 같지? 있습니다. 한국사는 2학년 겨울방학 해놓으세요. 제발. 지금 외우세요. 한국사는 2학년 겨울방학 1순위다. 선생님 저 국어 해야 되는데 수학도 해야 되는데 탐구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2학년 겨울방학 때 한국사 안 하면 언제 하실 건데? 3학년 할 거 할래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할래요? 수능 직전에 할래요? 할 시간이 그때 말고 없습니다. 라이크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수능 끝나고 바로 따세요. 어쨌든 한국사는 그때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수학을,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그럼 뭘 보통 생각을 하죠? 수리논술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수리논술로 굉장히 좋은 학교를 합격선을 받아놨어요. 굉장히 최저만 맞추면 되는 심플한 게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사 컷이 제가 그때 저부터 한국사를 봤었는데 17년도 수능부터 25점을 넘기만 하면 되는 시험으로 된 거거든요. 수능이 너무 쉽잖아. 한국사를 24점 받아서 재수했어요. 한국사를 24점 받아서 1점.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이 터지거나 탐구 중에 하나가 터지거나 뭐 이래서 대학교 못 가는 상상은 해보셨잖아요. 한국사를 못 봐서 대학을 못 가는 상상 해보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한국사 최저 못 가서 뭐 대학교 못 가는 멍청이가 있냐? 있다고요. 그게 당신이 안 일 거라는 보장이 어딨죠? 2학년 겨울방학에 하시는 겁니다. 외우세요. 자, 이 정도로 코멘트 마무리하고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평가지 시험지 준비해 주시고요.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자, 1번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에 대한 얘기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시험지를 여러분이 수능장에 펼쳐놓고 두 손 두 발 묶인 채로, 물론 진짜 묶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지 인쇄 상태 확인해보세요. 이럴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사실 공부를 하셨다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최소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중에 한 두세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다 잘하시는 분은 뭐 5문제 다 풀 수도 있고. 근데 풀었으면은, 근데 내가 이거 두 손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풀면 부정행위인데. 이런 팁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려드릴게요. 1번의 답이 3번 같아. 체크해놓으면 부정행위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인쇄 상태 확인하는 척 하면서 손톱으로 찍어 놓으세요. 와,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예를 들면 1번 3번인 것 같아. 찍! 오케이. 2번 4번인 것 같아. 찍! 오케이. 감독관이 너 뭐 하는 겁니까? 인쇄 상태 확인하고 있었는데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해봤자 사실 많은 시간을 벌어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나 벌써 지금 5번까지 풀었는데 이런 생각 찍어놓고 그럼 시작하면 다시 따따따따 찍고 바로 넘기면 되잖아.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파 공격! 주변에 난 벌써 첫 페이지 다 풀었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음파 공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구모!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하고 보셔야지. 혹시 제가 화면에 가리진 않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마이크 꺼져 있고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겁니다. 자, 모원소가 붕괴해서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반감기고요. 그렇죠? 암석에 포함된 친구가 있는데 모원소가 하얀색, 자원소가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모원소가 지금 8개 중에 2개밖에 없죠? 이거는 4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죠? 반감기를 2번 거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는 기억에다가 당연히 맞고요. 모원소, 자원소 비율은 2대8, 즉 1대3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암석의 절대 연령은 2번
지났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반감기 곱하기 2. 야, 봐봐. 1번 같은 경우 굉장히 쉽다. 4번. 진짜 너 이거 알아? 물어보는 거죠. 2번. 천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사실 통합광 열심히만 들었어도 알 수 있죠. 이게 주계열성. 당연히 여기가 네, 거성. 그 다음에 나 더 광도 큰 거 초거성. 그리고 아래쪽에 꼬라박혀 있는 게 바로 백색 외성 되겠다. 평균 광도 같은 경우에는 가가 작냐, 초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작을 리가 없죠. 실제로 위로 올라가면 광도가 커지기도 하고요. 절대 등급은 감소하는 거죠. 1등급이 성적이 높은 거죠. 그렇지.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는 높다. 자, 별의 표면 온도는 나가 낮냐? 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낮죠. 당연히. 왜냐면은 분광형이 더 뒤쪽에 KM 쪽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평균 밀도 같은 경우 라가 가장 크다. 백색 외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답 확인하면서 풀게요. 혹시 잘못 풀까봐. 자, 3번.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처음에 제가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이거 뭐 그냥 이런 거 또 요즘 좀 나와요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황해, 남해, 동해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앗간 수능 완선을 좀 풀어보면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면서 필기노트 업데이트할 때 매우 중요 별표 3개를 박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뭐 잠깐 아니 이제 안 멈춰도 되죠. 제 그 쇼츠나 뭐 그런 거 보시면은 블로그 링크 있어요. 커뮤니티 가시면 이 필기노트 받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 요 페이지를 좀 복습을 잘 하셔라는 거죠. 이건 편하네요. 필기노트 공유를 하니까. 사실 그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죠. 우리나라 어느 해역인데 표층 수온 염분을 나타냈고요. 혼합층 두께를 나타냈습니다. 혼합층 두께는 당연히 그 바람세기에 비례한다는 거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AB는 수온과 염분 중 하나다. 보세요. 우리나라잖아요. 즉 북반구잖아요. 그럼 언제가 여름? 그렇지. 6월부터 8월이 여름이잖아요. 6월부터 8월에 여름일 때 높은 값을 갖는 비가 뭐겠어요? 수온일 거고 2월부터 이때 낮게 가지니까 이것도 겨울철 수온이니까 낮게 측정되는 거 맞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한마디로 6월부터 8월 오히려 작은 게 뭘까요? 표층 염분이죠. 왜냐하면 표층 염분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증백이 강인데 여름철의 증발량은 적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강수량은 많고 그러니까 이 값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표층 염분은 여름철에 낮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분, 표층 염분이랑 수온 찾아주고 그 다음에 AB 어디 갔어? 여기 혼합층 두께인데요. 혼합층 두께가 실제로 6월, 8월 여름철에 굉장히 두께가 작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람이 덜 부니까. 그치? 우리 목도리 막 둘러싸고 막 두꺼운 옷 언제 입어요? 겨울에 입잖아. 왜? 바람 세니까 마스크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 세기가 센 그 겨울 같은 경우에 혼합층 두께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표층해수 밀도는 4월이 크냐? 한마디로 언제 커지죠? 차짜일수록 커질 텐데 한마디로 수온과 염분 비교하면 되죠. 4월의 수온은 요 정도, 10월의 수온은 요 정도. 온도가 더 낮습니다. 4월이. 그리고 또 염분 같은 경우도 10월의 염분 요 정도인데 4월의 염분 요 정도죠. 짜죠. 셀리니티도 높습니다. 차짜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수온 약층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얘는 사실 말을 바꿔 말하면 뭐다? 그쵸?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혼합층 두께는 언제가 당연히 두껍죠? 바람 세기가 센 1월이 더 깊다 라고 보셔도 되고 항상 데이터에서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돼. 봤더니 1월에 굉장히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표층과 깊이 50m 해수의 수온차는 2월이 크냐? 이 수온차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혼합층은 뒤섞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그 혼합층 두께만큼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표층과 깊이 50m 해수의 수온차는 2월에 혼합층 두께가 굉장히 혼합층 깊이까지 발달해. 보시면은 50m도 넘게 두껍게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2월 달에는 50m보다 더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혼합되고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월이 클 수가 없다. 클 리가 없다. 3번. 됐죠?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심층순환 실험이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셔야죠. 심층순환 실험인데요. 밀도차에 의한 심층순환이 나오는데 밀도는 수온, 차가울 때 커지고 짤 때 커지고 당연히 압력이나 등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 수온과 염분이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 분리하고 35ps의 평균값이고 20도씨로 동일한 거 넣고 세련된 썼는데 얼음물과 뜨거운 물 뭐가 다른 거죠? 그치? 지금은 온도 조건을 즉 더 차가운 친구가 밀도 큰 거를 확인하고 싶은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동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나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온 변화 맞겠지? 지금 수온 변화만 줬잖아요. 얼음물과 뜨거운 물. 그리고 A가 고위도 해역이냐? 지금 보시면은 A에는 얼음물을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낮은 쪽,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은 쪽. 온도가 낮은 쪽은 어디예요? 극지방이잖아요. 고위도고, 고위도. 온도가 높은 쪽은 그치 적도잖아요. 저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위도 A가 고위도냐? 정답이고요. A는 니은, B는 디귿에 해당하느냐? 지금 A는 얼음물인데 항상 말을 넣어보세요. 얼음물 넣은 쪽이 구멍을 통해 얼음물 쪽의 소금물은 뜨거운 물 쪽의 소금물로 이동을 하겠느냐? 그쵸? 내려가면은 이렇게 밀도가 크니까 쭉 깔려서 쭉 이렇게 이동하겠죠.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동해서 얼음물 쪽의 소금물은 뜨거운 물 쪽으로, 얼음물 쪽의 소금물은 뜨거운 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지합니다. 이지 스키즈 삐디 예 5번 가겠습니다. 자, 천체. 뭐 2학년 저랑 수업하신 분들 아직 천체 안 배웠지만은 자, 볼게요. 정상 나선 누나랑 타원 누나인데요. 순서 없이 나타낸다. 뭐다? 맞춰라. 저는 도저히 안 배워서 선생님 뭐가 타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선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뭐가 나선이죠? 이거 아니에요? 왜 나선이잖아요. 나선, 타원, 천체 별거 없죠, 여러분. 나선 누나고요. 정상 나선 누나. 사실 정상 나선 누나랑 막대 나선 누나 뭐 이런 디테일이 좀 나중에 들어갈 건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타원 누나. 자, 별의 평균 나이. 이건 사실은 그냥 이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했느냐를 그냥 심플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별의 평균 나이는 실제로 가가 정상 나선 누나가 어린 별들이 많아요. 어리다. 적다라 해야 돼요. 적어요. 그냥 이건 나중에 개념 공부하시면 되고요. 주기율성의 평균 질량 같은 경우에는 가가 크냐. 이제 굉장히 여기 젊고 푸른 별들이 많아요. 이거 여기에는 젊고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푸르다라는 건 표현도가 그치 높다라는 거예요. 표면도 높은 별들이 많고요. 타원 누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좀 표면도가 낮은, 그래서 무슨 색? 약간 붉고 노란색 빛깔의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의 특징, 주계열성으로 물어봤으니까 주계열성의 특징은 나중에 다 공부를 하는데 주계열성은 다 커야. 표면도가 높으니까 질량도 크고 모두 크고 다 크고 광도도 크고 근데 유일하게 작은 게 수명입니다.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like monster truck 이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빨리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만은 질량 큰 녀석이 일찍 죽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그 2.5톤 트럭 이런 걸 몰았거든요. 그래서 군용 트럭 같은 거에다가 100리터 딱 경유 꼬라박고 달리잖아요. 운행 몇 번 나갔다 오면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최악의 연비죠. 힘은 좋잖아. 대신 일찍 채워줘야 된다. 수명이 짧아요. 이따 뒤에서 설명 또 할게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별들 즉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상 나선 은하가 온도가 높으니까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하실 거다. 나에서 평균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 에제로인 별보다 높다. 이거 요즘 수업하고 있는 건데 에제로는 딱 표면 얼마? 1000켈빈 외워주셔야 된다 했어요. 복습해볼까? 1000켈빈 백색별이고요. 어떤 특징 있죠? 수소, 중성수소, 스펙트럼, 흡수선,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어떻다? 제일 크다.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 A0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표면 온도는 1000켈빈보다 높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친구들은 노란색 별이라니까요. 노란색 별은 표면 온도 훨씬 낮은 친구들이라서 아웃! 답은 2번이라는 거죠. 네, 자 가겠습니다. 6번! 와우 이거 뭐예요? 우리 뻔질나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암석의 용융곡선.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는 휘어있고 하나는 거의 일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암석의 용융곡선이고 얘는 물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친구랑 만나는 해령과 섭입대 중 각각 하나니까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포함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죠? 그쵸, 둘 중에 섭입대에 해당합니다. 여기 섭입대가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곡선과 만나기 때문에 해령이라는 거죠. 쉽잖아. 그죠? 이지합니다. 자, 기억에서는 물이 포함된 게 그렇잖아. 그죠? 자, 니은에서는 해령에서는 유무함질, 무슨 현무함질, 엄밀히 들어가면 감람함질이게 하지만 패스. 자, 멘틀에 용용되는 시작하는 온도는 이거 틀린 분들 은근히 있는데 온도를 봐야 돼요. 깊이를 보는 게 아니라 온도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 접점에서 온도는 누가 더 높죠? 온도는 기억 니은 중에 니은이 높죠.
깊이로 만약에 물어봤으면 깊이는 생성 깊이는 기억이 니은보다 깊죠. 이거 틀린 분들 많아요. 왜냐면 깊이를 물어봤던 게 기존에 출제된 적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마 평가원이 좀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깊이로 냈으면 오히려 정답률이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온도인데 깊이라고 읽고 푸는 그런 실수, 진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본인을 변별하는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실수 유의하시고 제대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온도는 기억이 낮다가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말. 이걸 땡 해서 1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셔라. 여러분은 지금 딱 변별당하고 있다.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평가원은 여러분을 변별할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별하는 거죠. 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면은 그림 그려요. 사방이표 이렇게 있을 때 북쪽이 이렇게 위잖아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어떤 태풍을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풍속을 동서방향으로 잘라서 자,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N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서방향으로 잘랐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잘라서 그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이니까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이니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해되죠? 항상 감정이입하면서 풀어야 돼. 자, A부터 E는 해수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태풍은 사실은 해수면이 아니라 육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죠. 소멸 단계를 밟잖아요. 왜? 이거 뭐 안 보여드려도 되죠? 필기노트. 왜? 보여줄래 그래도? 보여줄래?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 뭐 영상이니까 넘기면서 보면 되잖아요. 왜? 그치. 수증기라는 밥줄이 끊기고 또 육지 마찰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로 잡아 끌고 에너지를 막 계속해서 잃게 만드니까 훨씬 빠르게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태풍의 소멸에서 조금 강조되고 있는 게 중심 기압은 어떻게 되면서 소멸한다? 열대 저기압이라는 친구의 이름값을 못하려면 점점 기압이 고기압화되면서 소멸해야 되잖아요. 중심 기압은 상승하면서 소멸하는 거고 또 이제 순특강에 나와 있지만 열대 저압부라던가 우리가 배웠던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체크하시고 가십시다. 이 필기노트는 항상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로 가시고요. A는 이거 자료 해석해봐야지. 자, 진한 쪽이 풍속이 크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 V가 크다. 직관적으로. 하얀색은 V가 이렇게 작은 거죠. 벨로시티, 속력이. 어디가 지금 크죠? 딱 봐도 오른쪽, 즉 동쪽 지점이 속도가 굉장히 크고요. 진하잖아. 그리고 이쪽이 좀 이렇다. 그러면은 어디가 위험 반원? 그렇죠. 여기가 위험, 풍속이 높아서 위험. 여기는 안전. 사실 가항 반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항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난 그냥 집에 있을래. 무서워. 그죠? 위험 반원이 어디 있어요? 진행 방향은 북쪽이니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건데 진행 방향이 어디 있죠? 오른쪽.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북반구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북반구에 있습니다. 북반구에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안전반원인가요? 그죠. 왼쪽이니까 안전반원, 서쪽이니까 안전반원 맞고요. 해수면 부근에 공기 연직 운동은 B가 활발하냐? 지금 B는 이거 중요합니다. B는 정확히 어디죠? B와 C를 굳이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B는 태풍의 눈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의도를. 제가 앞에 영상들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거기서 강조드리죠. 태풍의 눈을 언제 고려해야 되냐? 태풍의 눈을 고려하라고 대놓고 줄 때만 고려하시라 했어요. 그지? 얘는 지금 B, 정확히 누가 봐도 태풍의 눈을 찍어줬기 때문에 태풍의 눈을 고려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태풍의 눈은 아시다시피 약한 뭐가 있죠? 하강기류가 있어서 고기압 성기후라고 표현한다 했었죠. 그 말은 고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기압은 최저잖아요. 기압은 최저다. 그러면 연직운동 B가 활발할 리가 없죠. 약한 하강기류인데, 그죠? C는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상승기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B가 활발한 게 아니죠. 자, 지상일기도에서 등압선의 평균 간격. 생각을 해보세요. 등압선이 겁나 이렇게 빽빽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기압이 오르르 떨어지거나 오르르 올라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야 등압선의 평균 간격이 좁아야 빠를까 넓어야 빠를까? 좁아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르륵 이게 많이 바뀌니까 기압 차이가 많이 나네. 막 압력이 오르륵 떨어지니까 막 공기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 CD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태풍 중심이고요. 그리고 DE는 여기인데 어디가 더 좁을까요? 더 가까운 CD 쪽이 좁겠죠. 그렇죠? 그래서 CD가 좁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띄어 5번. 잘 풀고 있습니다. 아까도 3번 잘 풀고 있고요. 자, 8번. 자, 보세요. 어느 날 21시 언제죠? 이거 딱 밤이잖아. 근데 거기에 지상 1기도 그리고 영상을 줬어요. 그러면 21시만 보고서도 이건 무슨 영상이다 아셔야 돼요? 저게 영상이지.
왜? 가시 영상은 해가 떠 있어야 햇빛의 반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얘는 21시는 해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적외 영상일 수밖에 없어요. 저라면 같은 위상의 시각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적외 영상일 수밖에 없거든. 저 시간대는. 그렇죠?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 또 서해안 지역의 폭설 계속 말했죠. 지원 수준에서 서해안 폭설이 등장한다. 이건 뭐? 그렇지. 기단의 변질. 엄밀히 말하면 뭐? 너무 크게 다 미안, 너무 흥분했어. 한랭 기단의 변질. 이거 말고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원 수준에서 만약에 서해안에 폭설 나오면 무조건 한랭 기단의 변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랭 기단의 변질.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은 분들 많이 계신데 기단의 변질 파트 여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필기노트 보시면서 이쪽에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거 쫙 한번 복습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를 쓱 훑어보기만 해도 시베리아 기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자, A 딱 보니까 이게 어느 계절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가장 큰 숫자를 찾으면 된다. 와,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자, 이 대륙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건 언제죠? 그치, 시베리아 고기압이니까 겨울이죠. 시베리아 기단 혹은 시베리아 고기압,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철 기도라는 걸 바로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자료 같은 경우에는 적외 영상인데 적외 영상은 뭘 보고 싶은 거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그래서 밝은 기억 지점의 구름의 꼭대기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높은 고도는 기억과 니은 중에 밝은 기억이 더 높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세기를 물어본다면 누가 더 큰 거다? 오히려 찰싹 달라붙어 있는 니은이 큰 거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거 기성 영상은 모르면 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할게요. 이렇게 분석하고 가면 문제 뭐 쉽죠. A 지점에서 남풍 계열 시베리아 기단이 있으면은 북서풍 계절풍이 부는데, 또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 등압선에 수직하게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으로 수직하게 화살표를 그려. 그지? 이게 사실은 지투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하는 기압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북반구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남반구면 왼쪽으로 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랬죠. 이거 오지훈 선생님이 알려준 감사합니다. 팁인데 이게 지금 풍향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불어오죠? 북서 쪽에서 불어오니까 북서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북서 계절풍이 분다라는 거를 사실은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로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제발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리가 아니고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고요. 또 시베리아 기단 확장하는 동안 황해 기단의 하층 기온이 높아지니까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고요. 최상부 방출하는 에너지 양 물어봤죠. 에너지 양은 어디가 더 크다? 기억이 많다. 맞아요? 기억이 더 적죠. 아니, 시험 문제 위에서 놀고 있잖아. 이미 여러분이 생각한 게 자료 해석만으로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게 문제에서 바로바로 나오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다고요. 재밌잖아. 전 진짜 재밌어요. 와우! 오 마이 갓! 9번. 선생님, 신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와우. 진짜. 이거 유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 수준입니다. 8번, 2번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아이가 출제한 어쨌든 제가 출제한 문제고요.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왔는데 약간의 변형을 한 겁니다. 이 문제 지금 스탑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나요? 어렵습니다. 얘가 훨씬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얘가 지금 어디죠? 북반구라고 하고 푸시면 큰일 날 텐데 남반구입니다. 왜요? 내가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오히려 등온선의 숫자가 올라가죠. 북쪽으로 가는데 적도가 있다는 거잖아. 남반구죠. 남반구 세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림에서 아래쪽, 즉 남쪽에 무슨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남쪽에 남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쪽 영역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고 오히려 이 위쪽 공기에는 따뜻한 공기, 적도 쪽 공기가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온난전선, 한랭전선인데 남반구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려서 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북반구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은 위쪽에는 콜드한 공기가 있죠. 왜냐하면 북극으로 가는 거니까. 아래쪽에는 적도, 그러니까 핫한 공기가 있죠. 그치? 그러면은 찬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려는 이쪽 왼쪽, 즉 서쪽 지방에는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또 저 위쪽 지방에는 뭐가 있죠?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죠. 그치? 강수구역 표시해주세요 하면 어디예요? 한랭전선의 후면 좁은 구역과 온난전선 전면의 넓은 구역이고요. 또 풍향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죠? 풍향은 외워주셔야 된다 했어요. 여기는 북서풍,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남동풍이잖아. 남반구 어떻게 한다고? 이 그림을 북반구로 그려. 이건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안 돼요. 개념 공부가 안 된 거야. 어떻게 하시면 된다? 적도를 기준으로 어떻게? 데칼코마니를 해주시면 된다. 이제부터는 그림 시간입니다. 그림 시간. 자. 야, 요 그림, 요거 지금 온난전선 얘를 한랭전선 이렇게 데칼코마니 시켜.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 자, 그 다음에 요 서쪽 지방에 있던 여기 웨스트죠. 여기가 서쪽이야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 지방의 한랭전선이 이렇게 위로 뾰족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남반구기 때문에 요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거든. 아래로 가야 남극이 있거든. 콜드. 여기가 hot. That's very hot. 그죠? 그다음 여기 왜 동쪽 지방에 온난전선 데칼코마니에서 얘는 위로 지금 아까 그렸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고 고위도로 올 수 있는 거고 찬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선생님 왜 전선을 기준으로 핫, 콜드가 나뉘나요? 전선의 정의는 기단 두 개, 성질이 아예 다른 기단 두 개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전선면이고 상상되죠? 3D 평면, 면이. 그리고 그 면이 지표면이란 또 다른 면이랑 만나면 뭐가 생겨요? 선이자. 그게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의 특징은 양쪽에 완전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덩어리가 있으니까 걔를 지나다니면 성질이 막 확 바뀐다고요. 대표적인 성질은 온도고요. 두 번째로는 습도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원 수준에서 온도, 습도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을 기준으로 핫, 콜드가 나뉘는 건 전선의 정의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념이 빠져 있으면은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풍향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잖아요. 왼쪽 위에서 아래. 그럼 이렇게 올리면 되지. 데칼코마니. 그리고 여기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칼코마니.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저도 외워서 풀지 않습니다. 항상 그림 그려서 풀어요. 자, 이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이동하죠? 그치. 편서풍 타고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럼 얘는 편서풍 타고 이렇게 이동하겠지. 실제로 대기대순환과 같이 보시면은 이 친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편서풍 방향이 실제로 데칼코마니죠. 무역풍 방향도 데칼코마니, 극동풍 방향도 데칼코마니. 뭘 기준으로? 적도 기준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 다 틀렸겠죠? 100점이 4명이나 있던 시험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현역들, 다른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이렇게 잘합니다. 긴장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결론을 내려보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온도가 드르륵 바뀌죠. 전선이 있다는 거야.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림 무슨 전선일까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림 요거잖아. 온난전선이겠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림 한랭전선이겠죠. 그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예. 다 해줄게. 미안합니다. 그래. 뭘 생생을 내냐. 다 해드릴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색깔을 겹치지 않게 쓰려면 너무 많은 색깔을 써버렸다. 너무 많은 색깔을 써버렸는데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가 뭐라는 거예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가가 이거죠. 가가 이겁니다. 가가 온난전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의 전선 요게 한랭전선이라는 거죠. 됐지? 그지? 됐죠. 한랭전선 주변의 지상기온 분포는 나냐? 한랭전선이 나죠. 아까 왜 한랭을 써버렸어? 나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 정답이고요. A, B 모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뭐냐? A는 지금 헷갈려. A는 지금 가 아래 찍힌 지점이죠. 여기 위에다 바로 그릴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여기가 A죠 지금.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찍혀 있는 거네. B는 여기 찍혀 있는 거죠. 그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요 선에 여기 위에 찍혀 있으니까, 그렇지. 요 선에 여기 위에 찍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와서 A, B 모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뭐냐? B 지점은 지금 그죠? 북풍 계열의 바람. A도 북풍 계열의 바람. 맞죠? 네. 그지? 그 다음에 D은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B 지점에서 바람의 방향은 반시계로 변하냐? B 지점은 지금 여기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 얘는 풍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반시계로 일어나겠죠. 그렇지? 이렇게 철사를 뺄 때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가 드르륵 돌아가는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태풍이 1번 있을 때, 2번 있을 때, 3번 있을 때 B 지점에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바람이 저기로 남반구니까 왼손 들고 불어 들어가는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풍향 변화가 자연스럽게 반시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와우! 다 풀어줬다.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를 풀고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 9번 우리나라 온대적이야 이 나오면은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자, 우리나라 온대적이야 위치할 때 한번 그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지고 여기 뾰족 동글 여기 위쪽은 콜드 핫,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불고 그 다음에 강수 구역은 전선 구역 여기 잘 소나기 여기 앞면에 이렇게 넓은 구역 이슬비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죠. 그지? 자, 우리나라 위치할 때 온난 전선 한랭 전선 접었는데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딱 봐도 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럼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 이게 뭐겠어요? 이거지. 한랭 전선이지. 여러분의 어떤 좀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 한랭 전선을 좀 차갑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온난 전선 여기겠지. 오른쪽 아래. 오겠지. 그죠? 그리고 전선은 기니 중에 하나에 나타낸다. 뭐겠어요? 기억이겠어? 니은이? 당연히 니은이죠. 급격하게 기온 선조죠. 그죠? 등온 선조다. 등온이 막 바뀌는데. 그죠? 그래서 나에서 전선은 기억에 나타날 리가 없고요. 당연히 니은이고요. 기압은 A가 낮냐? A가 보시면 위치가 어디냐면은 온난 전선에서 여기죠. A가 한 이쯤일 거고, 그다음 B가 한 이쯤일 거고, C가 한 여기 뭐이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아래에 있는 거랑 사실 점찍기 하는 거죠. 이 그림이랑 내가 그린 그림이랑 점찍기 하는 건데 지금 온대저기압의 중심부는 어디죠? 여기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기압이 제일 낮을 거라고. 왜냐면 이름이 온대저기압인데, 그렇죠? 저기압이 중심이 제일 낮을 텐데 지금 제일 가까운 A랑 B랑 비교해봤을 때 A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B는 더 서쪽에 위치하냐? B는 지금 보세요. 여기 동쪽이고 서쪽인데 B가 더 동쪽이죠. 그래서 땡. 답은 2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맞추고 100점 나오는 친구들이 4명이나 있다고. 2학년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화이팅 하세요. 이 자료는 심지어 수능특강 자료 그대로 연계. 사실은 그 수능특강 자료가 이 문제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10번. 제가 수천 번 수백 번 강조했던 겁니다. 지질시대의 실제 시간. 지질시대는 어떻게 순서대로 돼 있죠? 시원 고중신이잖아요. 시생이연 원생이연 누대 미안.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는 거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기간 자체는 어떻게 된다? 원시 고중신 순이다 라고 수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긴 거는 원, 그 다음은 시, 그 다음은 고, 중, 신. 자, 최초 다세포 출현. 최초 생물체가 단세포지 다세포겠어요? 최초 생물체가 수출했던 시생 때 시옷 어떻게? 시생이연이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단세포입니다. 최초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인 원생누대 이응이라 그랬잖아. 원생누대니까 이응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죠? 얘는 그 호주 앞바다예요. 호주 앞바다고 동물군. 여기 뭐 해파리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건 당연히 다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뭐 삼, 필, 갑, 푸, 방, 푸줄이나 방추충. 그리고 중생대는 암, 공, 시. 요즘 시조새는 좀 빠지는 느낌. 그리고 신생대는 화, 매, 화폐성 메모드.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아셔야지. 삼겹살은 맛있으니까 전체 다 나오고요. 필석은 전기. 맞나? 오랜만에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삼은 다 나오고. 이거 보자. 필기노트 다 있어요. 자, 삼겹살은 맛있으니까 다 나오고. 필필필 갑갑갑 방방 방추충이 고생의 후기에 나온다. 이거 사실 삼엽충과 방추충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방추충이 후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다 있어요. 필기노트에 외우시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최초의 다세포 수련 이응 에디아카라 동물군 원생누대 A죠. 이거를 C1 얘네 둘을 바꿔서 쓰는 순간 AB를 바꿔 썼으면 바로 안녕인 거죠. 이거 하나 틀리면 뭐다? 3점이잖아요. 바로 2등급입니다. 간당 2등급이죠. 심지어. 그래서 땡이고요. 최초 척추동물. 최초 척추동물은 고사하고 우리는 척추동물 순서도 다 외웠어. 어떻게? 어양파포조. 5대 석트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순이고 어류는 오르도비스기, 양서류는 대봉기, 파충류 석항기, 포유류는 트리아이스기, 조류는 조지. 그죠? 어양파포조 5대 석트지는 외워주셔야 되고 이거랑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5대 대멸종새끼, 5대 페트백 이렇게 5대 폐는 사실 고생대를 전중후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폐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판기하잖아요. 그리고 트라이아스기, 백악기는 중생대 끝나는 그 운석 충돌이잖아요. 와우! 판기하는 사실은 해양 생물체 입장에서 보면은 리버스 날씨에 아닌가. 우리 사는 입장에서 홍수가 쫙 일어나면은 다 익사해서
죽겠죠. 근데 해양 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다 달라붙으면서 육지가 돼버렸으니 이거 날씨 아이랑 다를 바가 없다. 운석 충돌로 중생되는 멸망을 하죠. 운석 충돌하면 또 우리 날씨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이름이죠. 심지어 지진은 뭐죠? 스즈무의 문단성. 진짜 미치겠다. 혼자 이러고 뭐 하는 거야. 신카이 마코토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과학 1타 강사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그냥 합시다. 양치는 겉부터 속까지. 이렇게 양치식물은 고사리, 거시식물 소철은에, 독속식물 단풍 참은 외워야 됩니다.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제발 외울 건 좀 외우고 갑시다. 그죠? 힘드네요. 혼자 놀기 힘드네요. 그래서 척추동물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류, 양술, 파, 포, 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순서고 언제? 5대 석트지. 그러니까 최초는 언제예요? 어류가 오르도비스기에 나온 거잖아요. 어류는 오르도비스기. 그럼 이거 언제예요? 고생대잖아. 고생대는 언제야? C잖아. 맞고요. 히말라야 산맥. 이거 오지훈 선생님 외우라 그랬죠. 언제? 3천만 년 전. 3천만 년 전 당연히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니까 2. 4번. 와우! 다음 문제. 자, 11번. 이거 우주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친구들 안 배웠을 텐데 암흑, 보통, 암흑 에너지. 제가 항상 여기 수업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표를 뭐라고 치면 나올까? 물질,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 이거 항상 나오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어디 갔을까? 뭐 이거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땡큐한 자료네요. 조금 약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적혀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로 볼까? 그냥 이거 평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동의하실 겁니다. 고3이나 현역분들은. 자, 이게 밀도고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 읽어드릴게요. 그냥 옛날부터 우주 처음부터 137억 년 전부터 현재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 가지 물리량이 바뀌는데 제일 위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 아래 또 비슷한 경우 내려가는 거, 계속 그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미안한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천체 공부를 안 한 거죠. 동의하시죠? 미리 공부하신 분들. 계속 일정한 친구가 암흑 에너지예요. 밀도가 일정한 친구가 암흑 에너지고, 제일 많았다가 점점 주는 게 암흑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보통 물질이에요. 실제로 현재 축을 기준으로 잘라봤을 때 제일 적은 거는 사실은 보통 물질, 그 다음 암흑 물질, 그 다음 암흑 에너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그렇지? 근데 현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면, 이게 뭐 비율로 지금 환산돼 있어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좀 괴랄하지만 사실은 비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차지하는 데잖아요. 암흑 에너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암흑 물질이 높은 비율, 보통 물질이 제일 낮은 비율을 차지할 거다. 현재. 그거를 사실은 아신다면 아셔야만 해요. 현재를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누구라고? 이게 암흑 에너지고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 현재에서 암흑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보통 물질이라는 건, 이건 모르면은 미안한 말인데 그냥 이거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개념 강의를 안 한 거죠. 개념을 그냥 모르는 거죠.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짧냐? 파장이 짧으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온도는 높은 시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높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옛날 시기가 온도가 높았냐라는 질문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죠. 온도가 높아서 빅뱅 일어나고 점점 식어가는 우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T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런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거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보고서 합치면 돼요. A의 비율 먼저 보시자고. A의 비율 어떻게 되고 있죠?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줄고 있고. B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합쳐. 분모는 커지고 있고 분자는 줄고 있어. 그럼 전제값은 줄고 있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감소한다. 맞다. 웃긴 거는 A가 뭐고 B가 뭔지도 몰라도 사실은 기억 니은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 뻔하게 기억 니은이랑 기억 니은 디귿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디귿이 어려운 선지도 아니라는 거죠. A, B, C 중 항성 질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 항성 뭐라 그랬어요? 별. 우리 실제로 보이는 별. 그거는 보통 물질이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지금 안 보여요. 다른 관측으로 봐야 돼. 즉, 안 보인다라는 건 광학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전자기파가 적인 어떤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중력적 관측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구는 당연히 보통 물질이고 우리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그리고 항성은 별이고요. 별 대기 성분의 대부분은 그렇죠. 수소랑 헬륨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다. 보통 물질. 맞죠. 네. 5번. 됐죠? 가야지. 다음 문제. 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산섬 문제가 나오면 뭐랑 뭐로 나온다? 그치. 지금 잘 따라오신 분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잖아. 어떻게? 하나는 플룸 구조론에 해당하는 열점으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판 구조론에 있는 호상열도 섭입대로 설명한다. 두 개로 페이크 걸 거다, 뻔하게. 자, 보겠습니다. A는 뭡니까? 열점이고요. B는 뭡니까? 섭입되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 고만고만하게 나온다. 자, 그래서 지역 A의 하부에는 외액과 멘트 연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느냐?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액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는 거는 바로 플룸 구조론이 A고요. 그다음 B 하부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 하강류가 존재하는 섭입대고요. 암석권 평균 두께는 B랑 C 중에 얘는 C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잖아요. B는 대륙판이잖아요. 모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B가 당연히 두껍다. 정답 5번 됐죠. 이래 놓고 틀리면 민망스. 네, 맞췄고요. 자, 13번.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태양 질량의 1배와 4배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질량이 큰 주계열 같은 경우는 주계열 단계라고 했잖아요. 질량이 큰 친구는 like monster truck이라니까 엄청나게 빨리 에너지를 엄청난 많은 에너지, 즉 높은 표면 온도를 배출하는데 어떻게 된다? 일찍 죽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4배짜리 4m짜리고요. 얘는 m짜리 거죠. 그래서 B는 중성자별로 진화하냐, 이거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지금 2학년 분들은 중성자별로 진화를 하는 친구는 질량이 꽤나 큰 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고요. 개념이죠. 이건 모를 리가 없어요. 기억식일 때 요때 대류 일어나는 평균 깊이 같은 경우는 A가 깊느냐.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것도 가물가물해서 다시 복습했었는데, 대류 핵과 복사층, 이거 한마디로 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까먹으면 못 풀고. 그래서 저는 못 풀었습니다. 까먹어서. 솔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질량이 좀 태양 정도면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죠. 별의 구조니까.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는 A, 대류핵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한 질량이 큰 친구가 깊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알 텐데, 대류핵이 실제로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대류가 열 전달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 중에 하나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시기일 때, 다시 같은 시기일 때, 자, 이것도 공부하신 분들이면 그냥 알아요. PP 반응 같은 경우는 질량이 조금 태양 정도 같은 작은 질량에서 좀 활발하고요. CNO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촉매작용이죠.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그래서 그 질량이 큰 친구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A는 A가 B보다니까 B 볼 필요 없어. A가 어떤지 볼게요. A는 질량이 크니까 얘가 크고요. 분모가. PP는 좀 적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값은 작은 거죠. 땡. 2번. 맞죠? 이렇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봤더니 딱 봐도 귀찮죠, 엄청. 표면 온도 T랑 R 두 개, 엄밀히 말하면 T의 4제곱과 곱하기 R의 제곱이 광도랑 비례하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4개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양 정보를 통해서 3개를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데 문제는 심지어 어떻죠? 배점이 2점입니다. 저 같으면은 안 풀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풀고 딴 거 풀고 그 다음 오는 거죠. 자, 갈게요. 이거 잘 풀어야 되는데 넘어가고 싶다 그냥. 자,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절대 등급이 지금 4.8 빼기 5.2 하면 딱 10등급 차이 나죠. 이거 저랑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5등급 차이가 나면요 100배 밝기 차가 납니다. 한마디로 10등급 차이 난다라는 건 100에 100이니까 10,000배 밝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 때 2분의 1을 했는데 절대 등급은 오히려 10,000배가 더 밝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절대 실제 광도 자체는. 그럼 반지름이 어떻겠느냐? 표면 온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뎁다 크니까 애가 굉장히 10,000배나 밝은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R은 지금 여기 표면 온도를 먼저 썼으니까 T의 제곱 그리고 R 제곱에 비례하는 거 모두가 외우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2분의 1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가, 근데 기억 몇 배 됐는지 몰라요. R에 몇 배 됐는지 몰라. 어떻게 쓰지? 빈칸으로 줄게요. 몇 배 제곱을 했더니 10,000배가 오히려 커져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맞으려면 여기에 400을 딱 넣어주시면 맞는다라는 거죠. 선생님 암산이 그렇게 빨라요? 기억이 400이냐고 물어봐서 넣어봤습니다. 400 넣으면은 이 분모가 2의 4제곱 되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 4의 제곱이니까 16이 나오면서 100 제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자.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거 뭐예요? 람다 맥스. 와우, 람다 맥스. 얘는 T분의 1에 비례한다. 즉 T에 반비례하잖아요. 나랑 달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나랑 달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했던 건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반지름이 나랑 다 람다 맥스. 람다 맥스니까 사실은 t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죠. 반지름 볼 필요도 없고요. 표면 온도 어떤 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표면 온도를 어떻게 찾냐면 태양과 항상 기준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태양과 지금 봤더니 얘는 지금 어떻죠?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나 더 크죠. 그 말은 등급이 크다는 거니까 밝기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밝기가 5등급 차이 난다는 건 100배 밝기 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배 어두운 겁니다. 100배 어두운 거지. 등급이 더 크니까. 그치? 근데 반지름은 태양에 비해서 100분의 1. 100분의 1이나 작으니까. 그죠? 밝기 자체가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식 무조건 외워야 되죠.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모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아예 못 풉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의 밝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L자리에 100분의 1을 넣습니다. 100분의 1 밝기가 했는데 지금 반지름 이거 표면 온도는 모르죠. 표면 온도를 구하고 있는 게 우리 목적인데 T 4제곱이고요. 반지름이 100분의 1로 줄었어. 근데 100분의 1의 제곱만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T의 4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100이죠. T 4제곱이 100이 돼줘야 여기 나오는 100의 제곱분의 1에서 100 하나를 날려줘서 100분의 1이 되잖아요. 그치? 단순 산수입니다. 그럼 T의 제곱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T는 루트 10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루트 10이 됩니다. 근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얘네가 표면 온도가 0.5 대 천천히 해드릴게. 가데나의 표면 온도가 0.5 대 루트 10이잖아요. 즉 2분의 1 대 루트 10이잖아요. 근데 이건 T에 대한 얘기고 람다 맥스는 얘를 역수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뒤집으면 2고요. 루트 10을 뒤집으면 루트 10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얘네를 지금 통분을 해주든 뭐 편하신 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더 크다? 나랑 다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왜 가랑 뭐가 이상하다 했어. 미안해요. 나랑 다를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나랑 다를 비교할 때 표면 온도는 루트 10 대 루트 2잖아요. 루트 10 대 루트 2. 루트 2로 양쪽 나눠주면은 1 대 루트 5잖아요. 됐죠? 표면 온도는. 그럼 람다 맥스는 얘네들의 역수로 해줘야 되니까 루트 5분의 1 대 1분의 1인 거죠. 그럼 루트 5분의 1 대 1인 거죠. 근데 나가 몇 배 더 기냐라 그랬는데 몇 배 더 긴 거죠? 루트 5분의 1백인 거죠. 루트 5분의 1은 2분의 1보다 어떻습니까? 2분의 1보다 작지. 왜? 얘는 루트 4잖아요. 2는 루트 4잖아. 2는 루트 4잖아요. 제가 혹시 가리고 있었나? 약간 한데 루트 5분의 1배 큰 건데 루트 5분의 1은 2분의 1보다는 작지. 왜냐면 2는 루트 4니까 루트 4, 루트 5 비교하면 루트 5가 크죠. 분모가 크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지. 자, 그래서 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짧다라고 되는 거죠. 아니면 사실 심플하게 여기서 끝냈어도 돼요. 표면 온도 얘가 높네. 그러니까 얘는 짧겠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는 엄밀한 숫자를 좀 해주고 싶어서 연습할 때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절대 등급은 다가 크냐? 다는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진짜 밝기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태양과 비교하고 있죠. 자, 표면 온도는 루트 2배 더 크고요. 반지름도 2배나 큽니다. 야, 그러면은 절대 등급 R 같은 경우는 R은 절대 등급이랑 같은 건 아니지만 표면 온도의 4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광도는 클 수밖에 없죠. 둘 다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밝기가 크다는 건 등급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은 작다. 그죠? 답은 1번. 성적이 높으면 등급 숫자는 작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자, 와우! 요즘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 엘라 문제죠. 딱 봐도.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분에서 받는 동서방향 풍속 편차인데 동쪽으로 가는 걸 양으로 했대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걸 양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플러스가 강하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건 뭘까요? 엘니뇨고요. 그치? 동쪽으로 오히려 바람이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부니까. 만약에 플러스가 좀 약하거나 오히려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체크가 된다라면 무역풍이 더 강한 라니냐라는 거죠. 풍속 편차 봤더니 플러스 찍혀 있는 A 뭡니까? 그러면 플러스니까 L이죠. 아우 쉬워. 써놓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아까 우리 라 했잖아요. 라잖아요. 끝.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강수량 편차입니다. 봤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맨 처음에? 그치, 150도 웨스트 잘라.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서태평양은 좀 더 서쪽에 처박혀 있고 동태평양은 조금 밀려 넘어올 수 있다. 좀 보니까 서태평양은 확실히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죠. 플러스란 말은 비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또 이쪽은 동태평양 비가 좀 적었다는 거죠. 여기 왜 비가 많이 나왔을까요? 서태평양에? 그쵸, 해수 온도가 높았으니까. 동태평양은 왜 비가 적게 나왔을까요? 온도가 낮았으니까. 그럼 이거 언제예요? 라니냐다. 끝. 그럼 라니냐 언제예요? 비잖아. 매칭. 끝. 자, 볼까요? 나는 비에 관측했냐? 정답.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을 봐야 돼요. 해면 기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온도랑 반대니까. A가 높느냐 B보다 묶어서 볼 필요 없고 A에다가 대명사 넣어버리면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이 온도가 높아요? 정답이죠. 기압은 낮죠. 기압은 낮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 동태의 온도차는 언제 커지죠? A에다 L 넣어봐. L이 더 작죠. 그 갭 차이는 라니냐 때 경사가 더 활발해 커지니까 그때 커지는 거지. 답 1번. 킬러라고 얘기하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지금 뭐 영상 돌려보세요. 말하면서 풀었으면 이렇게 금방 1, 2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이 실력을 갖고서 말할 필요도 없이 풀면 훨씬 금방 푼다. 자,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기후변화. 제가 이거 쉽습니다. 계속 현재랑 비교 잘 해주시면 되는데 경사각 세차운동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쓰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는 여기 이거 보시면은 자전축 경사 방향인데 현재와 동일. 그치, 현재는 당연히 현재랑 동일하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보시면은 우리 알다시피 대충 23.5도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자전축 경사각 자료다. 그죠? 해볼게요.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의 온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북반구 겨울의 온도를 찾아야 돼. 기억 시기가 높냐? 그럼 기억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시기는 일단 현재랑 자전축 경사 방향 자체는 동일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궤도 자체는 똑같이 그려도 된다라는 거지. 궤도 자체는 근근 원원 북반구 근일점은 겨울이고 북반구 원일점이 여름이죠. 기억 이응 그쵸? 영상 이거 개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만 바꾸는 거죠? 얘는 똑같은 거니까 이 자전축 경사각 봤을 때 현재에 비교해서 어때요? 세타가 작은 거지. 여기서 나오는 실수. 얘를 보고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별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각 줄었습니다. 각 줄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좀 더 섰죠. 좀 더 서면은 북반구 겨울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왜냐면은 원래 반대로 빼서 겨울인데 좀 덜 뺐으니까 온도는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다. 그래도 겨울이에요. 여름보다 낮아요. 기억 시기가 높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덜 추운 거죠. 덜 추운 거 맞고요.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니까 이건 또 어디 봐야 돼?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봐야죠. 북반구 여름의 온도에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니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다 지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죠? 와우, 현재와 반대이면서 각 자체는 커졌죠. 이제 현대랑 반대로 그리면서 각 자체를 키워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현재랑 반대면서 각을 키워야 돼. 현재랑 반대면서 각은 또 키워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북반구 여름의 온도를 찾아야 되죠. 북반구 여름이 어디가 됐죠? 이번엔 근일점이 됐잖아. 북반구 여름의 온도 어떻게 됐을까? 근일점, 먼 여름에서 가까운 여름 됐으니까 온도 올라갔고 심지어 각도 더 들이밀어서 더블로 올라갔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후변화 다양한 요인의 방향성은 하나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의 온도가 높아졌어? 해보세요. 겨울 내려갔을 거거든. 연교차 커졌습니다. 끝. 연교차 니은 시기가 크다. 정답. 자,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우리나라 낮의 길이는, 자,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계절이라고. 계절. 그죠? 왜? 낮보다 밤이 긴 게 언젠데 겨울이고요. 낮이 밤보다 긴 게 뭔데?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 계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구 근일점 위치할 때 계절은 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기억 시기가 기냐? 낮의 길이가 기냐라는 건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여름이냐라는 질문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야지.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기억은요, 현재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근일점이 겨울이죠. 기억. 근데 니은은 반대잖아. 북반구 근일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둘 중에 근일점 위치할 때 낮의 길이가 긴 건 언제겠어요? 니은이라는 거지. 기억 시기가 짧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억 시기는 지금 겨울이거든. 현재랑 방향이 똑같잖아요.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겁나 쉬워. 뭐야 이게? 3번. 됐죠? 와우, 마지막 페이지. 17번 때문에 한번 보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17, 18, 19, 20 좀 스피디하게 가야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변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하냐? 물론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아래 지층부터 순서를 씁니다. 항상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4번 지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루룩 했죠. 5번. 그 다음에 최소 연령 지점과 최대 연령 지점을 찾아요. 그럼 보통 피크가 딱딱 잡히면서 많이 보기들이 사라질 겁니다. 최소 연령 지점은 어디죠? 제일 마지막에 관입해버린 5번. 요 라인이 연령이 최소일 거예요. 최소. 제가 색깔을 좀 통일할게요. 제가 준비해온 거랑. 분홍색이 없네. 그냥 할게요. 분홍색? 완료. 추가가 됐나? 뭐 어쨌든 그냥 할게요. 아예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자, 여기 5번. 여기가 제일 최근이죠. 제일 연령이 최소다. 최소. 최대 지역은 어디 있죠? 최대?
최대 지역은 1번에 가까울수록 먼저 퇴적된 거니까 숫자가 작은 지층이 있는 데가 최저입니다. 지금 2번이 일단 눈에 들어오죠. 2번, 3번 비교했는데, 근데 2번 내에서도 사실은 이 단면 중에 자세히 보면 요 영역이 1번 영역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죠. 원래 이런 식으로 쌓인 거니까 지층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 딱 XY랑 Y 끝에서 만나는 여기는 사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지점이 여기 딱 요 지점에 맥스 지점이 최대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아래 거를 일단 선지를 걸러 볼게요. 자, 조심하셔야 돼.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그래프예요. 지금 위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최소 연령 지점인데 최대잖아. 맥스잖아. 아웃. 여기도 최대지잖아. X. 아웃. 연령이 어리네요. 이렇게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연령이 어리고요. 연령이 어리네요. 오케이. 끝에가 제일 많고요. 많아요. 자, 요 문제 일단은 한 줄 평 해드리면 보통 여기까지 했을 때 선지가 이렇게밖에 안 걸러지면은 심상치 않은 친구다라는 걸 직감하셔야 됩니다. 보통 최대 최소 찾으면은 답이 나오던데 쉽지 않은 친구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개형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아무래도 여기 단층이 조금 특징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거 보세요. 잘려 있나 잘. 아우씨, 잘 잘려 있어 다. 심상치 않죠. 이 친구 쉽지 않아. 그나마 저는 올해 문제 중에 이번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조금 괜찮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미묘한 분석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순서로 저는 했냐면, 그냥 이건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애들이 퇴적이 이렇게 된 게 아니죠. 퇴적되고 지금 스콕을 받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을 된 거잖아요. 애들이 약간의 미묘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측면을 기준으로 좌측 지층, 그러니까 요 X 요쪽 지층을 좀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요쪽이 지금 확실히 3번이니까 3번 지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쌓인 거라서 연령이 좀 어릴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기는 요 X 시작 지점 같은 경우는 2번 지층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좀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지점을 봤을 때 왼쪽 지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죠? 왼쪽 지점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실제로 왼쪽 끝에가 나이가 많고 가운데로 가면 나이가 어려지는지 확인하면 되죠. 나이가 많고 어려지는지 봤더니 와, 셋 다 많고 어리고 와, 쉽지 않은 친구예요. 친구 원래 이 정도 했으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한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어디까지 가? 이번 오른쪽 지층 봐야지. 왼쪽 지층 한번 봤으니까 오른쪽 지층 하면 좀 통하지 않을까? 와, 하고 여기 최대 지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2번 지층 중간이잖아요. 여기는 1번 지층 끝이고,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나이가 좀 어려지고 여기 확실히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와, 쉽지 않아요. 나이가 제일 많고 어려지고 와, 그러니까 지금 강적을 만났어요. 우리 호적수를 만났어. 여기도 해결됐어. 우리 맨 처음 해결한 거는 여기였잖아요. 여기도 해결했어. 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지금은 이제는 이 가운데를 봐야 돼. 가운데를 봤더니 가운데가 좀 미묘하게 다르죠. 확실히 얘는 평평하고, 색깔도 바꿔드릴게요. 얘는 평평하고 얘네들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 이거 문항 오류 아닌가요? 4번 5번 비슷한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다르냐? 와, 진짜 문제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평가원 존경합니다. 진짜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어디 공략하면 나올까? 오른쪽 지층과 딱 끊어진 단층 지점에서 연령이 다른 거. 이거가 지금 다르고요. 얘가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느냐? 지울게요. 편의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끝에 X 지점에서 딱 만난 연령과 차이가 생기죠. 이 지점이 얘는 X 지점에 만난 지점보다 어린 지점이고, 딱 단층 지점의 연령이 얘는 X 지점 만난 지점보다 많아. 와, 이 차이. 일단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연령이 저만큼 연령이 같으려면 관입해야 되거든요. 관입한 친구는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 저 그림이 나오면 여기 옆에 다른 게 하나 더 관입해 줬어야 돼. 그러니까 저거는 3번 째껴줄 수 있고요. 이제 4번과 5번 간의 미묘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이제 보면 되는 거지. 목표가 생겼어. 이제는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단층, 여기가 이제 포인트 된다는 거. 와, 여기의 나이를 이제 이 끝 지점의 나이랑 비교해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중간의 단층부의 요 나이는 지금 2번 중간이죠. 2번 중간. 항상 말을 바꿔요. 여러분의 편한 말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좀 그림이 좀 애매한데? 잘 보시면 여러분 시험지로 중간이라 보기 힘드네요. 중간보다 좀 더 아래네요. 중간보다 좀 더 아래야. 그러니까 2번 초반부고요. 2번 지층 쌓일 때 좀 초반 일찍 쌓였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번 중간보다 좀 위거든요. 여러분 시험지 잘 보세요. 2번 후반이라는 거죠.
그지? 얘는 2번 초반이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쌓이고 2번 쌓이다가 중간 가기 전에 좀 일찍 쌓인 거고 1번 가다 2번 중간 넘어가지고 좀 후반에 쌓인 거죠. 그럼 나이는 누가 더 많을까? 초반에 쌓인 애가 많은 거지. 나이는 얘가 많고요. 얘가 적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지. 여기서 나이가 많게 보이는 건 누구예요? 나이가 더 많은 거? Y축에서 아래인 거예요. 얘지. 얘가 나이가 더 많다. 얘가 더 나이가 얘보다 많잖아요. 중간부가 여기보다 2번 초반, 2번 중반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인 거 먼저 쌓였으니까 연령은 아래입니다. 나이가 얘가 많은 거 답 4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감탄스럽습니다. 너무 훌륭한 문제예요. 와. 자, 그 다음 18번. 이거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중심을 하는데 우리 눈가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이 말눈광 눈가리가 어디 있는지 항상 봐야 돼요. 눈가리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이런 걸로 또 틀리면은 반성하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외계 행성체 탐사인데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행성이 아니고 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별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행성 자체를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지금 기억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손잡고 돈다 했잖아. 돌아요. 여기 별이 기억 위치 별은 여기고요. 니은 위치 정반대 쪽에 손잡고 돌아가서 니은 여기고요. 디귿은요 정반대 위치에 있어서 디귿 여기고요. 그지? 디귿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도니까 행성도 이렇게 같이 도는 거예요. 반시계로. 다 나중에 그 2학년 분들은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선 방향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본다고?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거라고. 몇 수천 번 강조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기억이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기억 부분에서 별은 앞으로 다가오는 청색편인 거고요. 아, 제발 이거를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별을 보는 게 아니라 행성을 봤다 그러면 기억식에 멀어지니까 적색편이라 그런다고. 이런 실수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안 돼요. 허수야. 그냥 그런 실수하시는 분은. 이런 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시선 속도 방향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 도플러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행성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얘는 뒤로 가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로 행성이 본다 그러면 행성 다가오니까 청색편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는 분은 그냥 개념 강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파장이 길어지는 게 적색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적색편이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적색. 그리고 얘는 아니나 다를까 안 바뀌었고요. 얘는 지금 청색편이 일어났죠.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 끝났죠. A가 기억이고요. C가 디귿일 거고요. B가 니은이겠죠. 그지? 끝났네요. 이게 뭐가 어려워? 자, C는 행성이 A 빨간색 할게요. A는 행성이 기억에 위치할 때 관측한 거냐? A는 기억이죠. 행성이 니은 디귿을 공정하는 동안, 행성이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동안 별은 이렇게 간다고. 그쵸? 니은에서 디귿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성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커지겠지. 시선 속도는 뒤로 빠지는 적색편이라 하든 다가오는 청색편이라 하든 생기죠. 근데 그쵸, 니은일 때는 지금 좌우 방향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0이었다가 뒤로 빠지는 속도가 생기니까 속도가 커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적색편이가 점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A 곱하기 D는 이건 좀 처음 보는 저도 선지인데 어렵지 않죠. 편이랑 자체는 속도가 똑같으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값은 같죠. 그러니까 같다. 당황스럽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자, 10분 내로 어려운 거 2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 우리나라에서 외부나 A, B를 관측한 건데요. B에서 A 관측할 때 적색편이랑은, 자, 천천히 해. B별에서 A를 볼 때의 편이랑은 우리에서 A를 볼 때,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의 3배래. 그러니까 얘를 3L 거리라고 하고 우리에서 A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B, A를 3L 거리가 있는 거고 우리랑 A가 L이야. 여기서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초심자들. 정반대편에 우리가 L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는 3D예요. 이 구체 어딘가, 반지름이 L인 구체 어딘가에 우리 은하가 있는 거죠. 그치? 어디에 있을지 몰라. 왜 이렇게 계속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만 배치되어 있을 거란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 3D예요. 3L짜리 구체 어딘가에 표면에 A가 박혀 있는 거고 그 L짜리 구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거란 뜻이에요. 자, 근데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는 건 V는 HR을 만족한다는 거고 적색 파장 이거는 뭐 공부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알아야지. V는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광속 곱하기 V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거는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잖아.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1, 3이라는 거는 후퇴 속도가 1, 3이라는 거리가 1,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L, 23L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거니까 우리에서 딴 걸 관측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랑 별개로 우리에서 A를 봤더니 L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우리에서 A 봤더니 L만큼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에서 B만큼 봤더니 이 3L짜리 구체 어딘가에 3L 해서 B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준 자료랑 얘를 합쳐볼게요. 한마디로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을 합쳐봐. 자, 눈 부릅뜨고 합쳐보세요. 자, 합쳐볼게요. 자, 우리에서 B가 3 스몰 l인데 우리에서 B가 여기 3L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L은 L이랑 똑같았다. 굳이 다른 문자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3L, 라지 L, 라지 L로 퉁칠게요. 그러면 우리에서 A가 L이고 A에서 A, 우리도 L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A에서, 이거 당연한 말이죠. 우리에서 A가 L이면 A에서 L도 우리겠지. 이거 당연하죠. 재밌는 건 이거죠. A에서 B가 여기가 3L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기가 3L이 된다는 거지. 그럼 배치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A 거리는 L이고 우리에서 B는 3L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B도 다시 3L 떨어져 있으니까 일종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먹었다는 거죠. 배치가. 이해됩니까? 이런 세팅이라는 게 최종 결론이라는 거지. 제발 이걸 일자로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적색편이랑은 B가 3배니까 거리가 3배가 나오는 거고요. A에서 관측한 소태 속도는 B가 3배냐? A에서 관측해 볼게요. A에서 눈 부릅뜨고 관측하면은 B는 3L이니까 3배일 거고 우리는 L이겠죠. 그러니까 3배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 B는 동일한 시선, 봐봐 뻔하게 나오잖아. 동일한 시선 방향이 아니라고.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 은하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잖아. 방향이 다르다고요. 같은 방향에 있을 거란 선입견 갖지 마시라. 됐죠? 자료 해석에 항상 충실하시라. 자, 마지막 문제 5분 내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림은 남반구. 이게 20번인 이유 심플합니다. 남반구 문제라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동일경도상 따라서 일정하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 필기노트에 대놓고 있는 거죠. 변환단층과 해령. 그거 설명할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선 제가 지금 이렇게 확장시켰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지금 0짤 여기 10점 하나 0짤 여기 10점 둘 지금 해양판 하나 해양판 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생님 이렇게 있으니까 조각 4개니까 판 4개 아니에요?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는 단열대라고 하는 친구라서 판의 경계가 아니고 발사형 경계 보조형 경계에 있어서 판은 A판 B판 2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자료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서 생겨난 녀석이 10백만 년, 그냥 우리 10살이라 할게요. 10백만 년이면 100만 년이니까 1000만 년이죠. 1000만살짜리 해산, 1000만살짜리 해산이 있는데 원래 얘는 어디서 태어났다? 이 아래 0살짜리 해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얘가 지금 태어났는데 위로 밀려난 거죠. 선생님,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얘도 위로 올라가고 얘도 위로 올라가는데 뭐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가 달라요? 비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경도 칸을 2칸이 나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속도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엄밀하지만 그냥 선속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EV이고 여기는 V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그죠? 지구를 완전한 구체라 그냥 가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타원체가 아니라. 그러면은 2배 속도, 1배 속도.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를 고정시키세요. 속도가 적은 얘를 V 빼서 0 만들고 얘를 V 빼서 V 만들어. 그럼 어때요? A판 고정, B판은 위로, 즉 북쪽으로 북상. 그러면은 지금 X가 무슨 경계가 되는 거죠? X가 이게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긋나는 여기, 어긋나는 그 사이 Y가 보존형 경계, 어긋나는 변환단층이 된다는 거죠. 됐지? 문제 끝났죠. 그런데 딱 보니까 고지자기극 추정한 이거 뻔한 거 10점 나오는데 10점과 고지자기 엮을 때 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고지자기 그 고지자기는 뭘 기록한다 그랬어요? 위도 아니야. 생성 당시의 위도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하와이 섬 멸점에서도 나오다시피 하와이 섬에 나온 친구들은 고지자기극 방향이 안 바뀌었다라는 가정을 주면은 걔네들의 복학은 싹 다 갔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든 조건이 안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고지자극도 안 바뀌었고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 열점에서 생기는 화산섬이 예를 들면 판의 이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불꽃, 지구과학 이렇게 생겨먹은 말도 안 되는 섬이 있다 쳐봐요 지구에. 그때 예를 들면 여기 A섬, B섬, C섬, D섬, E섬 만들어 찍으세요. 이 위에 있는 거 다 어떻다? 복각 똑같다. 어느 값으로? 이 열점 지점의 복각으로 똑같다. 왜? 생성 위도가 다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죠. 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X가 활발하냐? 당연하지. X는 발산형 경계인데 Y는 보존형 경계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찢어진다고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이거를 맞다라고 했겠죠. 땡. 틀렸다고 했겠죠. 동그라미. 자, 고지적이 복각의 절대값은 화산성 기억과 니은이 같아요? 아니라고! 고지적이 복각에 기록되는 건 뭐라고요? 생성 당시의 위도인데 생성 당시의 위도는 누가 더 커요? 여기서 생성되잖아. 여기 기억은 여기서 생성돼서 올라간 거고 여기 Y는 여기서 생성돼서 니은은 여기서 생성돼서 올라간 거잖아. 누가 더 클까요? 니은이요. 진짜 혼난다. 남반구라 했어요. 어디가 더 고위도예요? 아래로 내려가라 고위도야. 아래로 내려가셔야 남극이 나오잖아요. 이런 실수 진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남극은 어디가 더 극은 더 어디가 크다? 위도는 여기가 더 크다. 위도는 생성 당시 위도는 엄밀히 다 써줄게. 그냥 위도가 아니라 생성 당시 위도가 어디가 더 크다? 니은이 더 큰 위도에서 생기고 저 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복각은 같은 게 아니고 누가 더 큰 거야? 기억과 니은 중에 같지 않다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큰지. 디귿, 니은이 더 크다라는 것도 대답해 주셔야 되고. 이거 디귿도 맨날 이거 지금 수능에서도 나왔던 건데 한 1, 2년 전 수능에서도 20번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19번이었나? 어쨌든 고지하의 극은 기억에서 구한 고지하의 극이 니은에서 한 것보다 저위도 위치하냐. 자, 눈 부릅뜨세요. 부릅뜨세요. 자, 기억은 원래 여기서 생겼어. 애가 그때 당시에 고지하의 극이 어디 있었다고 했을까? 15도에 있으니까 나 고지하의 극은요 남쪽으로 75도 내려가세요. 남쪽 방향 남쪽으로 75도 내려가시면요 90도 S 딱 고지하의 극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고지하의 극이니까 북극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남극을 찾아주면 사실 북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남극으로 편의상 할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치 여기서 그치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겼잖아요. 20도 S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줬을까요? 여기서는요 남쪽으로요 70도 내려가시면 90도 S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지.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됐다고 해요? 판의 이동으로 북상하면서 판들이 여기 위치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지금 측정한 거 보는 거잖아. 현재 지금 기억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고지하의 극을. 지금 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찬가지로 기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잔류작이라 그러잖아. 안 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쟀을 때 아래쪽으로 똑같이 설명해 주겠지. 아래쪽으로 선생님 남쪽으로 75도 가세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기억에서 현재 구한 고지하의 극은 몇 도다? 10도보다 75도 내려갔으니까 85도 S였겠죠. 한 번 더 해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여전히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70도 내려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치? 남쪽으로 75도 내려가세요 하는데 현재 위도는 10도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70도 내려가라 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80도 S에 있겠지. 자, 그러면은 고지자기 극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뭐가 더 저위도에 위치할까? 기억에서 구한 친구가 더 고위도에 있겠지. 이게 정반대로 돌리면 85도 N에 있을 거잖아요. 얘는 80도 N에 있을 거고. 그러면 고지자의 극은 85도 N에 위치한 기억이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거죠. 땡. 그러면은 답은 1번. 이렇게. 제가 다음 수업이 있어서 마무리 멘트를 급하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공부 잘하셔서 수능에 원하는 점수 받으시고 원하는 대학 가시고 혹시라도 좋은 결과 나오시면 저한테 댓글이든 DM이든 연락 주시면 정말 크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빠빠.